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스토플 박지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YBM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인터넷 강의에서 만나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진행되는 모든 강의 완강할 것을 서로 약속을 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토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선생님이 맡고 있는 리딩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일단 우리 리딩은요, 읽기 시험이죠. 분량이라는 것이 바로 지문 단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긴 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긴 글이 2개 정도 출제가 되고 지문당 700단어 내외다라고 공식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00단어라고 하면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4 용지 한 장에서 조금 넘어가는 분량이다. A4 용지 한 장에서 한 4분의 1 정도 더 되는 분량을 우리가 한 지문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분량은 조금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긴 지문의 단락의 개수는 다시 단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 글을 완성하는데 그 다음 단위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그리고 이 단락과 단락 사이에는 엔터 그러니까 줄바꿈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그런 글쓰기 장치인데요. 이런 단락이 보통 우리 지금 현 시점 기준 한 4개, 3개에서 한 5개 정도의 단락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 지문당 10개씩 총 20문항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우리 토플 리딩 시험의 형식입니다. 이것보다 뭐 늘거나 줄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20문항을 여러분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푸시게 되는데요. 이 제한된 시간의 기준은 바로 35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36분에서 시작해서 바로 카운트다운 되기 때문에 35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도 시험을 보면 35분 59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35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번엔 3번 가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Chartres Cathedral. 이건 대성당인데 선생님이 그냥 표현을 C 대성당 이렇게 해볼게요. 실제로 선생님도 시험장에서 이런 고유명사 나오면 그냥 그거 하고 넘어갑니다. 예. 자, 그러면 C라는 대성당을 왜 얘기한 걸까? In order to 나와줬고요. 자, 위에서부터 가겠습니다. Saint Denis에서 거기가 뭐 하는 곳이야? 바로 파리의 북쪽에 있는 외곽 지역이고요. 이곳의 사람들은요, 찾을 겁니다. 뭐를요? 바로 생드니스 대성당을요. 근데 그곳에 대한 설명이 또 삽입구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이전 어떤 중세 시대의 수도원 이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곳은 현재에도 뭐로? 네, 대성당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빌딩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점에서? historical. 그러니까 역사적인 면에서 또 이 건축학적인 가치 면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이유가 뭐냐면요. It is adorned. 자, 이 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서 찾아. 또 building. 그 빌딩은 뭐로 꾸며져 있어요? 많은 어떤 엘리멘트들인데 이건 초기 고딕 건축 양식의 것들이고요. 이 sculpture 같은 경우, 특히나 이 sculpture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누구의? 나중에 어떤 고딕 스타일의 발전에요. 그리고 as study of the tall, thin figure. 자, 길고 얇은 어떤 이런 상징물들의 이 조각상들이 어떻게 돼 있냐? flanking the cathedral portal. 그러니까 포터는 여러분 입구죠. 대성당 입구에 줄지어 있고 또 뭘 보여주냐? prophet, 예언자와 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스태튜는 can be found,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여기. 모든 고딕 대성당에 그 입구 쪽에 다 있다고 해요. 나중에 지어진. 됐나요? 계속 갑니다. 이 스태튜 같은 경우 여기 Saint Denis North Porter에 있는 거요. 이거는 1175년에 세워졌는데요. 이 스태튜는 특히나 elongated. 아까 우리가 tall하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길게 길쭉한 이렇게 딱 세우는 거거든요. 세워진 그리고 expressive 표현력이 있는 건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쉼표현지 나왔네.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했다. 자, 서 있다. 어떤 식으로 서 있냐? 여기 나온다. C라는 성당에 있는 그 조각상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서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글 속에서 주인공 C 성당인가요? 세인드니스 성당인가요? 세인드니스 성당이죠? 그래요. 주제는 세인드니스 성당을 설명하다가 비교를 하려니까 C가 등장한 거야.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세인드니스의 이 스태츄의 특징들을 강조하려고. 정답이죠. A번은요. 예시, pre-Gothic, pre한 이 고딕 양식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고요. 이전 양식은 없었고. C, compare to construction method. 우리 건축 방법까지 나왔나? 나온 적 없었죠. 그리고 또 특히나 from the same period. 같은 기간은 또 더더욱이나 아니고요. D번을 보니까 give evidence, 어떤 증거를 대고 싶었대요. It was the inspiration for the Basilica of Saint Denis. Saint Denis의 어떤 대성당, 그것에 대한 inspiration, 뭔가 이런 감명, 이런 증거를 얘기한 것이다? 아니었죠? 자, 질문부터 보셔야 되겠죠? 이집션의 hieroglyphs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했어요. 신성 문자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도 시험장에서 맞닥뜨리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 진짜 신성 문자가 뭔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내가 얼마나 이집트 전문가인지 지금 평가받고 있나요? 아니죠. 이런 아이들은 만약에 뜻을 모른다고 해도 이집트의 hieroglyphs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또 하나 시험 문제에서는 이 hieroglyphs가 뭔지 지문에서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 처음으로 토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전혀 이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로제타 스톤. 유명한 로제타 스톤이죠. 이 로제타 스톤은 1799년에 발견이 되었고요. 이런 발견된 로제타 스톤의 경우에는 고대 이집트의 비석이라고 하고, 이 비석은 뭐 하는 비석이죠? bearing, 지니다라는 거죠. 지니고 있는데 뭐를 지니냐? identical inscription in multiple language and script. 엄청 다양한 다양한 언어와 그다음에 문서들이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같은 경우 공부를 이제 영국에서 했어요. 영국 가면 대형 박물관이 유명하죠? 대형 박물관에 보시면은 이 로제타 스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쌤이 유학할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토플, 우리 학생들, 토플에서 나온 로제타 스톤 이러니까, 갈 때마다 이제 영국에 혹시 갈 일이 있으면 갈 때마다 그 사진을 꼭 찍어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보여주면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갑다, 이렇게. 근데 그래도 한 번 이미지 정도는 검색해 보시면, 저런 거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좋죠. 또한, 혹시 로제타 스톤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상식은 잠깐 넣어둬야 돼요. 지금 우리 시험은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아까 그랬죠? 상식은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추론 문제는 상식으로 접근해다 틀린 친구들 아주 많이 봅니다. 상식은 잠깐 접어두도록 하고 계속 갑니다. 1822년에 프렌치 히스토리언이었던 그 장 블라블라블라, 이분이 이 독특한 유물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키로 사용을 했대요, 여러분. 자, 뭐 하려고 했냐면 바로 이집트의 이 신성 문자를 암호 해독하는 데 쓰려고 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Egyptian hieroglyphs가 끝나는지 봐야 돼서. 계속 보면 This was made possible. 이게 가능했대요. 뭐 때문이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죠. 스톤의 메시지. 이게 뭐냐면, 자, 삽입구, 당황할 필요 없어요. 끝날 때까지 연결. 자, 이 메시지라는 게 뭐냐면, have been composed by Christ, commemorating a M king's ascension to the throne. 이거 뭐냐면, 이 M이라는 왕의 어떤 이 왕이 즉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이 프라이스트가 만들었던 메시지가 있나 봐요. 근데 그 메시지 같은 경우에 was also written in Greeks. 그리스 언어로 쓰였고, 그리고 이 그리스 언어는 뭐였죠? 읽혀질 수가 있었고 이해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리고 Demotic Egyptian.
이런 디모릭 이집션의 그때에도 읽혀질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인데 지금 보니까 이 로제타 스톤의 역할, 그 역할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신성 문자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였네요. 더 이상 신성 문자에 관련한 내용은 여기 나오긴 하네요. 여기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historian discovered.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방향성이었어요. 이 방향성은 face the bird and the animal character. 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새라든지 그리고 다른 동물의 캐릭터들, 그런 것들이 바라보는 그 방향이요. 그리고 이 내용이 which made up the bulk of hieroglyphs. 여기 나와 있는 그 신성 문자의 이 덩어리로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 디렉션은요, 뭐를 도와줬냐? 그들의 의미가 어떻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 해독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지금 길게 설명할 뿐이죠. 그리고 이런 breakthrough, 이런 어떤 혁신은 무엇을 낳냐면 이 토대를 닦아놓은 것입니다. 뭐에 대한 토대다? 번역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다른 고대 문자들, 이런 텍스트들을 해석하게 하는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정답은 당연히 D번이 됩니다. 자, 당연히 답에 근거되는 키워드는 이쪽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답인 D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신성 문자는요, 이해가 안 된 거죠? Modern people before 1822. 1822년 이전에 현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글 쭉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란 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됐습니다를 찾았어요. 어디죠? 바로 이쪽이었어요. 이쪽.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암호 해독에 관련한 내용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정답이 D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번 보시면 were the basis of a later language such as Egyptian and Greece. 그것의 토대가 되었다? 토대는 translation, 번역의 토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언어의 토대가 된 것은 아니었죠. B, could be used only. 요런 거. 극단적 표현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오답 패턴 중 하나죠. 얘네들은 어디서만 사용이 되었냐? 고대 이집트의 프라이스트와 킹에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프라이스트와 킹이 등장했지만 그들만 사용했다라는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C번. 이 신성 문자 같은 경우에 사용이 뭐 때문에 됐냐? 그 목적성이요. 어떻게 킹이 abdicated their throne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위한 것이다. 역시 이 목적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정답 간단하게 D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은 정말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1822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 덕분에 암호 해독이 됐다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이전에는 암호 해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한 적 없지만 1822년에 시작했다. 등장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패턴은 아주 잘 나오는 인퍼 문제 패턴이니까 꼭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질문부터 접속사와 지시어를 활용해서 답을 찾아볼게요. There were, 있었다. 뭐가 있었냐? However, 그러나. 자, 제일 먼저 however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there are부터 species까지 나와 있는 이 문장은 however 뒷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그러나 뭐가 있었냐면 delicate distinctions, 미묘한 차이들이 있었는데요. 어디에 있었냐면요. 안에도 있었고 사이에도 있었어요. strata, 뭐예요? 층이라는 뜻이죠. 지금 이 글의 주제에서는 암석층에 해당하는데요. 층 사이에 그리고 층 간의 사이에 그것들에서 that could be observed in the species. 종이 발견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이들이 있었다. 종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 A번인데요. 어떻게 A번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부분은 첫 네모칸 앞문장부터 읽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첫 문장이 중간쯤에 등장을 했으면 중간 네모칸 앞부분부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 however, 그러나라는 표현과 차이, 이 표현을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첫 네모칸 앞부분입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첫 문장이었습니다. English geologist William Smith was studying rock strata. 이 사람이, W라는 사람이 이 암석층을 연구했대요. 근데 그 중에 19세기 그랬는데 그때가 바로 그가 각각의 암석층이 대부분 유사성을 띠고 이 fossilized species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화석화된 종이 되게 유사하게 층마다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어. 층이 있고 층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것들에서의 어떤 패턴이 발견이 되니까 스미스는요 생각해냅니다. 뭐를 생각해내냐면 바로 동물군의 천위. succession은 여러분 이어지는, 계승이라는 사실 단어인데 이게 지금 동물에서의 계승? 무슨 말이야? 동물과 동물이 이어진다라는 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쉼표 위치,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말은 앞에 있는 이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전체 내용은 state, 뭐를 언급하는 것이냐면 바로 화석화된 동물종들이요. 계승했다, 이었다는 거야. 뭐를? one another. 하나 다음 하나. 근데 어떤 식으로? 예측이 가능한 순서대로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어떻게 얘가 정답이 될까요? 바로 여러분 여기서 패턴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패턴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앞에서 fossilized species, 이 화석화된 종이 유사해요 라고 하면서 이 화석들이 어디에? rock에, each stratum에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요. 스트라타가 복수형, stratum 하면은 단수형인데요. 이 각각 사이에 종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공통된 것이 있지만 또한 미묘한 차이를 가진 것도 있더라. 이것의 패턴을 알게 되니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이 A번이 되는 거고요. 뒤에 부분도 한번 볼게요.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네올린털 사람들의 이 뼈는 이 같은 스트레이텀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누구의 뼈와? 다이너소어의 뼈와.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나오죠? 그들은 동시대에 살지 않았다. 그래서 둘이는 사겨요 지금 여러분. 이 주장과 이 근거 우리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With dinosaurs dying out. 역시 they가 포함되는 것이 공룡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by applying this principle. 이 원리. 지금 앞에 나와 있었던 누구? Faunal succession. 다시 말해. 동물의 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며 이걸 적용했더니 이 스트레이텀에 발견했던 이런 퍼스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date, 어떤 날짜를 맞추는 데 있어서요. 따라서 정답은 A번입니다, 여러분.